F에 있을 때 D는 뭐가 되겠습니까? 0보다 크고 R-R 다시. D는 R-R 다시보다는 크고 R 플러스 R 다시보다 작다. D는 R 플러스 R 다시다. 빠르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개념만 쏙쏙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 얘가 부등식이라는 점에 감안해서 부등식인 양 이런 식으로 슉 일렬로 해석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예요. 자, 그래서 결론 내도록 합니다. 네. 자, 원과 원 사이의 위치 관계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D와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D와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D와 두 반지름의 합과 차의 대소 관계를 이용해서 푼다. 두 반지름의 합과 차의 대소 관계를 이용해서 푼다. 두 반지름의 합과 차의 대소 관계를 이용해서 푼다예요. 자, 두 원이 등장하는 문제 나오면 항상 두 원 사이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D 어떻게 구해? 자,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D 구하는 공식 불러볼까? 시작! 루트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 두 점 사이의 거리로 푸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서 다음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원의 공통 접선의 길이 구하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 두 원의 공통 접선의 길이라니 무슨 얘기입니까? 자, 여기에 이와 같이 선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과 같은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선생님이 무슨 선이라고 불렀지? 공통 외접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선을 뭐라고 부른다? 공통 외접선. 근데 안쪽을 통과하면서 접선이 생기면 이런 직선은 뭐라고 부른다? 공통 내접선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이 공통 접선의 길이를 구한다 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선을 쫙 그었을 때 바로 접점과 접점, 요 점과 점 사이의 길이를 구한다 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바로 요 접점과 접점 사이의 길이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공통 접선의 길이를 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선생님, 그럼 이 공통 접선의 길이 어떻게 구하는데요? 맨 이 개념 제목에 적어 놓으세요. 두 원의 공통 접선의 길이 땡땡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직각 삼각형 화살표. 자, 직각 삼각형 하면 나오는 개념 꼴랑 하나야. 뭐지?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적어 놓으세요. 피타고라스 정리. 직각 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 우리 옛날에 직각삼각형 그려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푸는 개념 하나 배웠지. 뭘 구할 때 직각삼각형 그려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푸는 거다? 현의 길이 구할 때. 야, 개념은 20번씩 읽어야 돼. 모셔두는 게 아니야. 신주단지 모시듯이. 예, 걔랑 어쨌든 개념이 같네요. 자, 그럼 선생님, 이 그림에다가 우리 지금부터 직각삼각형 그려야 돼요? 네. 지금부터 직각삼각형 그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조건 원의 중심과 중심은 연결합니다. 무조건 원의 중심과 중심은 연결합니다. 이 원의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것이 바로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될 거예요. 내가 방금 그은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거 있지? 얘가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접점은 항상 누구랑 연결한다고? 원의 중심과 연결하고 90도 표시하는 겁니다 라고 했죠. 원의 중심과 연결하고 90도 표시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죠. 맞아요. 예. 그럼 여기서 얘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 만들어지려면 저 위에 보이는 요 공통 접선과 평행한 선을 그으면 되겠네? 맞나요? 네.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자, 되겠죠? 자, 그러면 이쪽에서도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중심과 접점은 무조건 연결하고 90도 표시한다.
원의 중심과 접점은 무조건 연결하고 90도 표시한다. 이제 얘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 만들려면 내가 구하려는 공통 접선에 평행한 직선을 안 평해 보여? 죄송해요. 평행하게. 예,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슉 그어서 연결하면 얘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 만들어지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적어 놓으세요. 위에 직각삼각형을 그리되 공통 접선과 평행한 직선을 그려서 남은 한 변으로 잡는다예요. 자, 남은 한 변으로 잡는다. 우리 여기 불도 안 켰다. 어쩐지 너무 잘 보여서 이상했어. 미안하다. 선생님 정신이 없구나. 아까 햇빛이 너무 밝아서 불 안 켜진지도 모르고 감탄하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화면이 잘 보이지? 생각해보니 너희들 책이 안 보이는 상태였어. 말 좀 해주지?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우리가 뭘 구하는 거였어, 얘들아? A, B를 구하는 거였지? A, B의 길이 구하는 거였지? 그러면 나는 요 점을 A 다시라고 요 점을 B 다시라고 했을 때 A 다시 B 다시를 구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죠? 자, A, B를 구하는 거였는데 나는 요 점을 A 다시라고 놓고 요 점을 B 다시라고 놓았을 때 3분 AB 대신에 A 다시 B 다시를 구해도 상관없죠. 그래서 여기 적어 놓습니다. 그래, A 다시 B 다시 구해도 길이 똑같네. A 다시 B 다시 구해도 길이 똑같네 라고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요. 자, 여기까지 됐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어느 반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피타고라스 정리란 무엇인가? 그걸 가르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2반이었던 것 같긴 한데 한 번 더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A, B, C가 있어요. 자, 얘를 딱 보는 순간 우리는 C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라도 알아야 되지만 A 제곱은 B의 제곱은 A는 B는 C는 이 6개의 숫자를 모두 줄줄이 깨고 말할 수 있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아는 겁니다 라고 했죠. 자, A의 제곱을 말하려면 긴 변의 제곱에서 짧은 변의 제곱 빼면 되니까 시작! C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B의 제곱은 C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자, A의 길이는 루트 C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B의 길이는 루트 C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C의 길이는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얘가 자유자재로 나와야 합니다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게임 끝났습니다. 나 얘의 길이 구하고 싶은데 얘는 두 점 사이의 거리 D지요. 맞아요? 예. 얘는 긴 반지름 R에서 짧은 원의 반지름 R' 뺀 거네. 그러므로 요만큼의 길이는 R-R' 이렇게 써도 돼요? 안 돼요? 되지. 긴 변 R에서 짧은 변 R만큼 빼버린 거잖아. R-R'. 그럼 난 A' B'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루트 시작! D의 제곱 마이너스 R-R''의 제곱. 한 큐에 될까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다시 그래, 요 길이 몇일까 말해봐. R 플러스 R'죠? 두 반지름의 길이 합한 거죠. 그리고 요 길이는 D예요. 그러므로 A' B'의 길이 구합니다. 시작! 루트 D의 제곱 마이너스 R 플러스 R'의 제곱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맨 위로 올라가 보면 공통 외접선의 길이 땡땡이라고 나와있지? 자, 공통 외접선의 길이 뭐라고 적어두시면 돼요? 얘를 적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공통 내접선의 길이에는 얘를 적어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이 나왔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래요. 물론 열심히 공부해서 공식도 잘 암기하고 자기가 식에 강한 사람은 공식을 암기하는 게 유리할 수 있고요. 기하, 도형에 강한 사람은 그림을 직접 그려서 푸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물론 두 개 다 잘하면 더 좋은 거고. 자, 됐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요 그 아래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자. 자, 그래서 공통접선의 길이는 두 원의 중심거리 D와 두 반지름 모두를 알아야 구할 수 있다. 공통접선의 길이는 두 원의 중심거리 D와 두 반지름 모두를 알아야 구할 수 있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 문제가 나와 있는데 오타가 있어요. 수정 좀 할게요. 여기 는 0이 필요해요. 는 0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아래 있는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답은 물좀 마시거든요. 같이 풀까? 잘 안 되나요? 자, 우리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전에 배웠던 개념 다시 하나만 정리하고 합시다. 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요. 자, 수학 문제에서요. 원은요. 예, 표준형이 아닌 이렇게 일반형의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 왜? 표준형은 너무 쉬우니까 일반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했어요. 물론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일일이 막 작업하면 답을 낼 수 있지만 그러기엔 우리 너무 바쁘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 식을 보자마자 막바로 중심과 반지름과는 공식을 가르쳤어요. 부호를 바꾼 절반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반지름의 길이 구하는 공식 뭡니까? 시작! 2분의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 라고 했죠. 자, 모처럼 일반형 나온 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은요. 부호를 바꾼 절반, x항은 없으니까 0,2 부호를 바꾼 절반. 자, 요 식의 중심 얘기해볼까? 부호를 바꾼 절반 3,0 되겠어요. 자, 반지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루트 a제곱 없네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 있으니까 16이지. 마이너스 4c, c는 없으니까 생각할 필요 없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니까 몇 나와요? 2. 자, 반지름 구합니다. 2분의 루트 9 플러스 0의 제곱 마이너스 0 해서 얘도 더 이상 계산할 거 없죠? 계산하면 몇 나오겠습니까? 예. 2분의 3 이와 같이 우리가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뭐 잘못했나? 미쳤어. 반지름 저거 길이 잘못된 것도 그죠? A 제곱하라 그랬는데 오. 3을 제곱했어. 죄송해요. 얘를 제곱해야 됐지? 미안해요. 얘를 제곱했네요. 뭔가 이상하다 했어. 예, 2분의 a의 제곱이니까 루트 36 됐네요. 그래서 몇 나왔습니까? 3 나왔어요.
자, 이제 공통 외접선의 길이 구해야 되지. 여기서 두 가지 솔루션으로 접근하겠습니다. 하나는 공식, 그리고 하나는 그림. 공식부터 할까? 그림부터 할까? 공식. 공식부터 해보도록 할까요? 오케이. 자, 공통 외접선의 길이 구하는 공식 솔루션 1은 공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접선의 길이 공식은 뭐예요? 루트 D의 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다시의 제곱이지. 그래서 D의 제곱을 구하려고 해. D의 제곱이라는 것은 바로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제곱한 거죠? 두 점 사이의 거리 제곱하면 루트가 사라질 겁니다. 3과 0 사이의 거리 차이 3. 3의 제곱 9 더하기 2와 0 사이의 거리 차이 2. 2의 제곱 4 썼어요. 빼기 R-R 다시. 자, R-R 다시 하면 큰 원에서 작은 원 빼면 1이지? 예, 1의 제곱. 1의 제곱은 쓸 필요도 없지? 그래서 얘 몇 나오겠습니까? 루트 12. 2 루트 3. 이렇게 공식으로 손쉽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중심과 반지름만 알면 답 쉽게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자, 이제 솔루션 2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문제 풀어볼 거예요. 그렇구나. 원이요, 선생님 두 개가 있어요. 한 원은 중심이 0,2고요. 한 원은 중심이 3,0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기를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고요. 공통 외접선이니까 이렇게 접선과 접선을 연결하고 접점과 접점을 연결해서 90도 표시한 후에 평행한 직선을 그으라고 하셨죠. 얘 계산하면 몇이 나오겠습니까? 루트 9 플러스 4. 자, 그리고 요 길이는 2예요. 전체 길이는 3이에요. 요 길이 몇 나오겠습니까? 1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공통 외접선의 길이와 같은 요 길이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답 냅니다. 루트 13을 제곱하면 13 빼기 1. 그래서 답은 2 루트 3이야 라고 그림을 보고도 손쉽게 구할 수 있어요.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말하는데 개념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시는 거예요. 20번씩 읽어라 그랬다. 밑에 이렇게 연필은 항상 귀에 꽂고 다니면서 발을점자 그려가면서. 여기까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원의 마지막 개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자. 예, 이미 선생님이 얼핏 얘기했어요. 자, 외접이든 내접이든 중심원, 중심투, 접점은 항상 일직선상에 놓인다 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항상 일직선상에 놓인다. 항상 일직선상에 놓인다. 그래서 중심과 중심 그리고 접점을 끄면 일직선. 중심과 중심, 접점을 그어서 쭉 연결하면 일직선. 그래서 아래와 같은 그림도 전부 다 일직선상에 놓인다 라는 특징이 있다요. 자,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선생님 궁금한 게 수빈이랑 잠깐 책 좀 볼게요. 하나를 선생님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 기억이 안 나서 좀 확인 좀 하고 갈게요. 오, 안 배우셨어요. 배우셨다가. 20페이지 밑에 보면 여백이 짱짱하게 있죠? 자, 그 여백에다가 우리 필기를 좀 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 두 개만 꼽으면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다 라고 했죠? 자, 그런데 수학 문제에서 원의 중심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자, 원이 y는 x 대칭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거야.
문제. 원이 y는 x 대칭이다. 자, 이 말이 하고 있는 얘기는 이 원의 중심이 어디에 놓여 있다는 얘기야? 중심이 뭐란 얘기일까? k, k라고 정리해 놓으세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x축 있고 y축이 있어요. y는 x라는 직선은 이렇게 생겼지. 자, 원이라는 그림이 y는 x 대칭이라는 건 그림이 이렇게 대칭,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꼴로 생겼다는 거야. 그럼 중심이 항상 이 직선 위에 놓이겠죠? 그래서 x좌표는 독립변수니까 내 맘대로 k라면 y는 어쩔 수 없이 찌질하게 나도 k 이렇게 따라오는 종속변수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원이 x축 대칭 이런 표현이 수학 문제에 보여요. 무슨 얘기일까? 중심이 x축 대칭이라면 중심이 k, 0이란 얘기예요. 자, 원이 y축 대칭이야 이런 표현 나왔어요. 무슨 얘기라고 했나? 중심이 0, k라는 얘기입니다. 자, 원이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라고 나와 있네요. 중심은 k, 마이너스 k. 자, 원이 원점 대칭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중심이 어떠하다는 얘기죠? 0,0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원이 x는 a 대칭이다. 중심이 k, a, k. 자, x는 a 허공 중에 우리 한번 그려놔 보자. x는 a 허공 중에 그려보세요. 허공 중에 x는 a라는 그래프 그려보라고요.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예요. x축, y축 있고 요게 이제 x는 a라고 나와. 그러면 요 녀석의 대칭이라는 얘기는 x좌표는 항상 뭐란 얘기예요? a. 하지만 y좌표는 뭐가 될지 모르죠? 그래서 a, k란 얘기예요. 이해가 될까요? 예. 그럼 이제 원이 y는 비대칭. 중심이 몇 콤마 몇이라는 얘기일까? k, b. 됐죠? 원이 a, b 대칭이래요. 원이 점 a, b 대칭이래. 점 a, b 대칭. 중심이 몇 콤마 몇이라는 얘기일까? a, b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원의 중심에 대한 정보를 무슨 대칭이야? 이런 표현으로 주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예. 그러면 우리는 이제 중심 표현을 잡아냈으면 원의 방정식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만들어? 시작. x, 필기해. 필기 먼저 해도 돼요, 선생님? 예. x, y 해도 돼? 예, x-k의 제곱 플러스 y-k의 제곱은 반지름은 모르겠는데요? 아래 제곱. 모르면 아래 제곱인 거지. 맞아요? 자, 이런 식으로 쭉 정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정리 여러분이 해봅니다. 정리 끝나고 선생님 칠판에 적어놓은 답과 맞춰보세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원방정식 끝냈어요. 정리하세요. 다시 모두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단원 바꿔서 도형의 이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수빈이 다 적었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단원인 도형의 이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갈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함수는 주로요,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냐면 어떤 실수를 또 다른 실수로 옮기는 경우, 우리는 이런 걸 보통 일반적인 함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변환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수라는 건 숫자 하나지. 숫자 하나를 또 다른 숫자 하나로 옮기는 게 아니라요, 점을 또 다른 점으로 옮기는 함수를 우리는 변환이라고 부릅니다. 자, 묻자. 점이라는 건 숫자 하나가 아니지. 숫자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는데 다행히 고1 과정에서 2개야. 나중에 이과 수학으로 가면 공간좌표가 생기면서 점이 뭐 1, 3, 마이너스 7 이런 점도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2개예요. 즉 함수 f라는 것은 어떤 실수 하나가 또 다른 실수로 이동하는 거라면 변환 f라는 것은 어떤 점이 또 다른 점으로 이동하는 이런 함수를 의미한다예요. 자, 그래서 우리요 이동의 종류 볼 거예요. 자, 이동의 종류에는요 평행이동, 대칭이동, 내 맘대로 이동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내 맘대로 이동은 다루지 않을 거고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크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서 배울 내용은 뭔가 봤더니 평행이동은 딱 2개만 구분하면 돼요. 점 하나를 점 하나로 이동하는 경우,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점이 아닌 점들이 모이면 어떤 선이 되고 곡선이 되고 그래프가 되지, 그래프 전체를 또 다른 그래프로 이동하는 경우, 이 2가지가 완전히 상황이 달라요. 요거 2개만 정확히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대칭이동은요 점을 이동하든 식을 이동하든 상황은 똑같은데 종류가 많아요. 8개예요.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종류는 보통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까지 배웠어요. 자, 이제 고등수학에서는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 X는 A 대칭, Y는 B 대칭, A, B 대칭, 여기에다가 기타 잡단, 선대칭, 여기까지 요 단원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되겠습니까? 개념은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잘 공부를 해두셔야 합니다. 왜? 지금 우리가 배우게 되는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은요 앞으로 너희들이 만나게 될, 수학에서 만나게 될 모든 함수의 그래프에 다 적용되는 문제야. 알겠습니까? 너희들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배우면 거기서도 평행이동, 대칭이동 시킬 거고, 로그 함수 배우면 거기서도 평행이동, 대칭이동 시킬 거고, 되겠습니까? 타원의 방정식 배우면 평행이동, 대칭이동, 원의 방정식, 평행이동, 대칭이동 다 시켜. 알겠지? 모든 단원의 베이스가 되니까 잘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우선 평행이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행이동에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했죠. 뭐를 뭐로 움직이는 경우, 시작! 점을 점으로 옮기는 경우, 그리고 식을 식으로 옮기는 경우. 자, 우선요 평행이동의 의미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요 마이너스 1,2라는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점을 이동시키는데 어떻게 이동하는 거냐면
X축과 Y축이 있지. X축, Y축에 병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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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행하게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걸 우리는 평행이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으니까 자, 이와 같이 평행이동할 때요. 자, 얘가 요점으로 갔대. X축의 방향으로 몇 칸 움직인 거야, 지금? 그림을 보니까. 네 칸.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4칸 이동했어.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건 음이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건 양이지. 그러므로 아래쪽으로 1칸 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